오늘 주제가 죽어야 사는 사람이단데 말 그대로 이제 파경항이라는 별명.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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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맞아요. 몸담고 있거나 방문한 곳이 없어지고 망한다고 해서. 아 예. 이 별명이 좀 생겼었잖아요. 유일하게 살린 게 하나 있다고. 뭐요? 단 한 번의 스케치로 대한민국 재즈 대중화에 큰 기여를. 아니 진짜. 어? 아니. 아니 이거 스케치 한 방으로 이거 지금 재즈계가. 아 네. 조세호 씨는 재즈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재즈는 어떻게 보면 화합 아니면 뭐 어떤 케미? 아니. 샤밥두비두바 아니. 샤밥두비두바 두비두비두비 샤바두비두비두비두비두바 샤바두비두비두비두비두비다바다바바바 샤바다바다바다바두비두. 아 근데 요게 이제 밈이 되면서. 요게 이제 엄청나게. 많은 분들 부끄러. 잘하시는데 왜? 이거- 근데 제가 알고 네. 있는 호민이 형 엄청 용기 내서 한 거예요, 지금. 그래요? 원래 이런 분 아니에요? 원래 이렇지 않아요. 굉장히 자유하기 때문에. 처음에 할 때는 이제 무의식 그냥 한 건데 했는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사람들이 시켜서 하니까 아. 아니 이게 맞아 하면서 이제 막 그 느낌 그대로 이제 그게. 제가 원래 재즈를 좋아해가지고 진짜? 예예예 이렇게 뭐 영상들 막 보다가 재밌는 걸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 재즈 거장 가수 두 분께서 무슨 시상식 같은 거 알아. 네. 그 두 분 봤어요, 예, 봤어요. 약간 상황극처럼 예. 그거 너무 인상 깊게 봐가지고 음. 갑자기 이제 막 국밥을 먹다가 맞아. 그 생각이 나가지고 재즈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재즈? 네. 상대방의 호흡, 화합. 아니? 아니 하고 단호하게 딱 끊고 바로 스케치 들어가는 게. 스케치를. 근데 거기서 뭐라고 대답을 했던 건데 저는 아니라고 하려고 했어요. 저는 그걸 해야 할 거였기 때문에 이제 이말년 작가님은 나와서 이제 시원하게 좀 얘기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웹툰에 비해 쉬운 길을 좀 발견해 버렸다 내가. 아 네네네 다시 돌아가기가 쉽지는 않다. 쉽지 않다. 네, 지금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작가님은 어떤? 저는 이제 재밌는 거 만드는 거를 이제 좋아하는데 뭐 영상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것도 좋아하는데 또 만화로 했을 때 더 이제 훌륭하게 나올 수 있는 이야기가 있죠. 있다면 있죠. 언제든지 다시 그릴 수 있는 어. 그런 상태입니다. 네. 아니 이게 이제 그 유튜브를 하고 계신데 원래 그러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작업실에서 이제 이말년 씨가 와서 작업을 하다가 매번 뭐 방송을 하고 있길래. 네 맞아요. 책상이 이렇게 서로 등을 대고 있는 구조여서 네. 이말년 작가님이 방송을 키면 이렇게 뒤통수만 나왔어요. 이렇게 네. 항상 만화를 그리고 어. 있는 뒤통수만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빼꼼 내밀고 이제 얘기하다가 거긴 중간중간 빼꼼빼꼼 보다가 이제 출연을 좀 하시게 됐다고. 그쵸. 처음에는 막 거기서 막 햄버거를 먹으라는 거예요. 봤어요. 저 너무 좋아하니까. 그래서 아니 내가 사람들 앞에서 왜 햄버거를 먹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막 되게 막 소화도 안 되고 막 1000명이 보고 있는데 막 햄버거를 먹는다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네. 예.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뭐 지금은 뭐 너무 그러니까. 그 두 분의 예. 케미가. 이게 근데 그냥 이말년 씨와 친한 그 주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뭐 한 2시간 떠들면 한 3회분이 나오고. 그러니까 점점 뭔가 내가 취미 삼아 했던 일이 내 본업이 되어가는 그렇죠, 듯한 그런 그렇죠. 느낌. 그렇죠. 그 네. 경계선에 좀 있을 때가 좀 있으셨죠. 그 만화를 그릴 시간이 너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만화를 그리는 게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방송을 켜고 만화를 그렸어요. 그 마감하는 거를 그냥 보여줬어요. 음악 틀고 그냥 막 주절주절 대면서 네. 그때가 완전히 그 섞인 그 상태였던 완전히 그 것 이제 같아요. 경계 시기에. 만화 그리는 것까지 보여주는. 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책이 나올 때가 되면 이제 교정을 하잖아요. 이것도 시청자들하고 한번 함께 해볼까? 해가지고 교정을 같이 봤어요. 그래서 틀린 글자나 그림을 찾으면은 내가 햄버거 세트를 하나씩 대박이다. 써겠다라고 했더니 안 틀린 것도 틀렸다고. 아니 제가 멀쩡하게 그렸는데 아니 왜 이렇게 못 그렸냐고 햄버거 내놓으라고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나중에는 제 만화 작업까지 컨텐츠화를 하게 그거는 되더라고요. 소통을 하셨네요, 소통. 요정지 처음 보시죠? 코로나가 코로 나오는 걸 그리자고? 이렇게요? 막상 이제 이말년 작가님하고 나와서 막 정말 수치심 없이 까불고 되도 않는 소리 하고 그런 게 되게
재밌어 보였나 봐요. 예, 그리고 보통 이제 40대 접어들면은 좀 철없는 모습을 보이는 게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죠. 근데 이제 저희도 워낙 철없는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그런 게 좀 재밌지 않으신가. 이게 그 웹툰 작가 생활할 땐 보통 하루 일과가 어떻습니까? 제가 만약에 수요 웹툰이잖아요. 일주일에 제 만화가 올라가는 올라가야 된다. 요일이 있으면은 그날이 주말이 되는 거예요. 수요일 아침에 만화를 보내고 이제 쉬고. 그럼 수요일 빼놓고 다 만화를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계속 그냥 매주 올라와야 되고 뭐 딱히 명절 때도. 한편으로 이게 마감에 이제 계속 쫓기게 되니까. 근데 마감이 없으면 또 안 그리니까요. 아, 또 그것도 있어. 쫓겨야지 또 이제 막 아이디어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진짜 하다 안 떠오르면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톡방이 있거든요. 드라마방이? 아, 그 작가님 분이 계시네. 그러니까 내가 도저히 안 떠오른다. 아 진짜 안 떠오르면은 거기에다가 지금 제 만화가 이런 상황인데 이 다음이 안 떠오릅니다. 이러면은 진짜 그 만화가들이 도와줘요. 아니요 아무 말 대잔치. 왜냐면은 서로의 만화 안 보기 때문에 아 뭐 그냥 죽여 뭐 그냥 뭐 이렇게 아니 주인공인데 지금 어떻게 해요 막 아무렇게나 진짜 막 가끔 그럴 때 너무 재밌는데 이 작가님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이거? 걱정이 들 때가 있어. 너무 재밌어서. 근데 이 방대한 내용을 이거 어떻게 오므리려고 그러지? 근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냥 하면서 아, 이거 뭐 다음 주에 내가 알아서 하겠지 하고 그냥 일단 해버리면은 아, 그냥 던지는구나. 다음 주에 내가 받아가지고 이 뭐야 이거 이러면서 아이 몰라 다음 주 이렇게 이거를 한 3년 동안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삶이 이거 너무 스트레스네 진짜. 연차별 직장인 차이라고 입사 1일차. 아이고 아, 네.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제 입사 3년 차. 아, 네. 뭐 제가 한번 또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입사 10년 차. 제가 해요? 이 짤도 많이 돌아다니시죠? 네. 예, 요거는 이제 재미없어 하는 표정가고 근데 사실 저는 입사 1일차에는 우리 조셉은 사실 좀 비슷한 아, 저는 결인데. 지금도. 아, 예, 제가 하겠습니다. 예. 근데 나는 솔직히 저런 스타일은 좀 아니었어요. 그럼 약간 이 입사 3년 차 3년 느낌 차. 처음인데도 소극적이고 좀 성격이 그러다 보니까 아. 예, 제가 예, 알겠습니다. 저는 파이팅이 좋아서 새 프로그램 들어가도 네. PD님과 작가님이 걱정하고 계시면 아유 저 걱정하지 마세요. 저 믿으시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뭐 처음부터 잘된 요구가 어디 있겠어요? 그냥 네. 저 믿으세요. 오케이 파이팅! 3주 뒤에 네. 세호 씨 저 이거 우리만의 추억으로 믿었는데 보통 이런 제가 또 경우 이제- 이런 경우. 아, 믿음을 저버리는 참 여러분들 많이 기대를 해주셨지만 저희가 아쉽게도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지만 반드시 시즌 2로 시청자 여러분들도 정들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딱히 그렇게 아쉬워하지 않아. 시즌 2로 돌아오겠습니다. 어. 그래서 끝나고 우리끼리 막 야 어떻게 시청자분들한테 이렇게 떠나도 돼? 시청자분들 떠난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짐을 싸놓고 네네. 늘상 녹화장을 들어갑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근데 이제 좀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은 없으십니까? 지금은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이게 재밌게 봐주시니까. 아, 네네. 혹시나 내가 이제는 웹툰이나 마찬가지로 그 다음 주에 뭘 그려야지가 아니라 그 다음 주에 내가 재미없으면 어떡하지? 그거에 대한 고민은 좀 덜한 편인 것 같아요. 그치. 왜냐면은 저는 이제 웹툰이란 고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다가 안 되면은 다시 만화 그려야겠다. 듣고 보니 열받네. 왜요? 돌아갈 때가 있어? 어? 돌아갈 때가 있다고? 아유. 야. 되게 잘생겨졌네. 오랜만에 왜 그러지? 반갑습니다. 다 지냈어요? 아니, 진짜. 아니 예전에 볼 때보다 왜 이렇게 연예인처럼 변했는데? 네. 화장은 연예인처럼 해줘가지고. 아니 나 좀 실망하려고 그러는지. 왜요? 잘생기면 안 돼요? 아니 지금 뭐 이렇게 얼굴도 깔끔해지고. 너무 오랜만에. 네. 약간 이렇게 기분 탓인가? 이렇게 핸섬해졌지? 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2년새 현상금 1,000만 원을 걸고 금연 레이스에 뛰어든 웹툰 작가 이말년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웹툰 작가 이말년입니다. 현재는 웹툰 한 3년째 안 그리고 있고 개인 방송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제 세대면은 뭐 다들 금연이나 운동, 뭐 공부, 뭐 여러 가지 계획들을 좀 세우시는데 금연 선언. 근데 이게 1,000만 원을 걸어 놓으셨어요? 사실은 뭐 금연을 막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건 아니었는데 네, 근데요. 제가 이제 그 유튜브에서 2022년에 뭐 새로운 걸 한다고 이제 좀 발표를 해야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렇죠. 연말에 네네네. 매년 있었는데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금연을 좀 그럴듯하게 해보자 해서 억지로 든 게 좀 아무래도 좀 그렇게 됐죠.
현상금 1,00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침착맨이 담배 피우는 모습을 사진을 찍는다면 세후 1,000만 원 뭐 이렇게 있는데 증여세 정도는 본인이 내. 본인이 내세요. 3.3%는 제가 내드릴게요. 증여세나 뭐 그런 건 알아서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1,000만 원이나 거신 거는 이제 그만큼 좀 의지를 좀 표현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기간이 또 무제한입니다. 아, 그러면은 뭐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됐을 때도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무조건. 예, 그러니까 누군가 사진을 찍거나 증거를 남기면은 무조건 그분께 1,000만 원. 그쵸. 담배만 입에 대도 1,000만 원. 되는 건 괜찮다. 불을 붙이는 게 좀 그렇다. 아니면 막 어거지로 막 할 수 있죠. 그렇죠. 아, 그건 안 된다. 한 번 흡입을 해야. 아, 내가 스스로 예. 그런 것들 유해 물질을 예, 그쵸. 예. 그러면은 사실 카드미um 뭐 이런 거 또 뭐 있잖아요. 다양하게 나와요. 이거는 뭐 금연 대체 뭐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뭐 물담배, 아, 맞아요. 시가 예. 안 되지. 그거 안 되지. 다. 개인 방송에서도 그거에 관해 가지고 어. 디테일하게 들어가더라고요. 뭐 전자담배 포함이죠. 전자담배 담배잖아요. 전자담배, 찐담배, 그냥 담배, 물담배, 씹는 담배 다 담배예요. 금연초는 봐줘야 되지 않을까? 치료제니까 봐줘야 되지 않아? 보건소에서 주는 거는 허락하자. 그러면 이렇게 어때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금연을 하게 된 건지. 사실은 지속적으로 시도는 해왔었어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이게 결혼 공약이었어요. 아. 아까 사랑하는 이와의 약속처럼 결혼할 때 제가 이제 금연을 해보겠다 약속을 했는데 이게 잘 안 지켜지고 임신하면은 끊겠다. 근데 좀 잘 안 지켜지고 그래서 출산하면 끊겠다. 안 되고 산후조리원 갔을 때 하겠다 뭐 했을 때 하겠다 100일 돌 최악이네. 계속 하다가 전체적으로 최악이야. 최악이에요. 예. 작년에도 한 번 또 실패했고 저는 그 예전에 석진이 형이 그 이제 금연을 선언을 하고 예. 그 형이 한 3개월 됐을 때인가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흡연을 했을 때예요. 예. 근데 제가 담배 피고 나서 담배를 석진이 형 차에다 두고 갔어요. 아, 야, 가져가. 근데 제가 귀찮아가지고 그냥 형 거기다 놔둬. 내가 다음에 또 형 차 타면 필게. 근데 그 형이 그날 그걸 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위험해 이게 이런 그러니까 게 이게 예. 근데 의도하지 않았는데 예. 석진이 형이 금연을 제가 그 장면이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아,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네. 그래서 지금 며칠째 하고 계십니까? 지금 14일 행진 중입니다. 아 1월 1일에 시작한 게 아니네요? 예, 왜냐하면 그 남아있는 건 다 피워야 되지. 버리면 또 환경 파괴되니까. 그게 또 독극물이잖아요. 카드뮴도 있고. 그 보통 그 금연하는 순간에 그거 다 뿌개서 이렇게 쓰레기통에 버리는데. 너무 그게 퍼포먼스가 좀 상투적이다. 이거 이렇게 자르고 하는 게 좀 저는 좀 저만의 방식이에요. 11년을 실패했는데 금연을 세상에서 가장 쉬운 도전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예, 이거는 제가 이제 오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니 어떤 도전은 뭔가 이게 좀 연습을 해야 되고 뭐 무한도전 같은 것도 막 뭐 네. 봅슬레이라든지 뭐 계속 시간을 하죠. 내서 뭐 훈련을 해야 하잖아요. 연습을 하고 뭐. 근데 이거는 가만히만 있어도 그 도전이 계속 성공적으로 이어지는 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가만히만 있으면 되네? 개꿀? 뭐라 그러죠? 왕꿀? 왕골. 너무 좋다. 괜찮습니다. 네. 너무 좋다. 이거 실패하면 진짜 말이 안 된다. 이번에야말로 나는 이제 노담으로 가자. 노담? 네, 노담. 난 내가 노담이었으면 좋겠어. 일단 뭐 담배 얘기는 곧 좀 하고요. 네네. 오늘 뭐 담배 때문에 나오신 게 아니에요. 담배 얘기를 하니까 제가 금연 중이라서 그런지 그러니까. 되게 신나서 계속 얘기하게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너무 여기 담배 얘기를 좀 오래 했습니다. 예. 퀴즈를 풀어볼까요? 예, 아니요. 아니요. 아직 더 이야기가. 예. 네. 아니 그 저 우리 따님이신 소영 양이 예. 수업 중에 줌 수업 중에 친구에게 이제 아빠를 전 웹툰 작가 전 웹툰 작가 예, 제가 전 웹툰 작가라고 말하고 다녀가지고 그 제 개인 방송을 또 봐요. 예. 보니까 이제 좀 자연스럽게 습득을 한 것 같아요. 이게 왜 전 웹툰 작가라고 하고 다니냐면 만화 언제 그리냐고 그러니까. 계속 물어봐서 저 은퇴했다고 하면은 더 이상 안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근데 지금 진짜로 완전히 이제 안 하실 거예요? 아니면은 할 생각은 있는데 네. 엄두가 안 나죠. 뭔지는 알겠어요. 예. 한 3년 안 하다 보니까 땡기긴 땡기는데 옛날에 그 힘들었던 기억만 남으니까 좀 그게 어렵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과정들 또 마감에 쫓기고 막 또 이야기를 공개했을 또, 때 아우, 대중의 반응이 또 뭐 여러 가지가 네. 예? 제일 큰 거는 이제 개인 방송에서 만화 내용을 그냥 말로만 하면 되는데 이거는 다 그리고. 하나하나 그리는 게 이제 좀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쉬운 길을 발견해 버렸어요. 너무 쉬운 길. 그냥 인터넷 솔직하다, 방송 솔직해. 켜서 채팅창 네. 보면서 즉각적인 다이렉트한 그 리액션 받으면서 뭐 이것도 이렇게 사실 하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웹툰에 비해서는 개꿀. 저에 한해서 개꿀. 아, 개꿀. 예, 이게 나에 그냥 한해서는. 제가 포지셔닝이 되게 독특하게 잡혀가지고 그래요. 뭐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예. 이거는 이제 나에 한해서는 지금 개꿀. 아, 그쵸, 그쵸. 그러니까 웹툰과 비교했을 때는. 그쵸. 예. 아니 그 저기 이게 이제 8년 전에 게임을 재밌게 할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생방을 켜고 게임을 한 게 이제 그 이 인터넷 방송의 시작이었다고. 아, 맞아요. 예. 예. 그때 당시 이제 하스스톤이라고 카드 게임이 있었는데 어. 그게 너무 오래 하니까 질리더라고요. 어. 그러면 이제 안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을까? 게임 중독이니까. 아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하면 재밌겠다. 왜냐면 다 그때 당시에 게임 방송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키고 하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시작이었군요. 그쵸? 예. 그러니까 주로 이제 뭐 방송을 좀 하고 있는데 어떤 방송을 하세요? 뭐 토론도 많이 하시던데요, 주호민 씨. 주은미 씨랑 뭐 심펄 토론. 그거 인기가 많았고 단팥 호빵 대 야채 호빵 무엇이 진리인가입니다. 복숭아 딱딱한 게 더 맛있나 물렁한 게 더 맛있나입니다. 오늘 검색한 거거든요. 예. 물렁이가 100원 더 비싸요. 그 말인즉슨 그 말은 무엇이냐? 예. 여기는 자본주의 국가죠. 예. 비싼 것이 더 맛있어요. 삼국지 얘기도 하시잖아요, 삼국지. 아 삼국지 같은 거 이제 그런 기획도 있어요. 이렇게 준비해서 하는 것들. 이제 이 유비 얘기를 하기 이전에 삼국 시대에 대해서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렵나요? 아 여기까지도 어렵나? 아 어려워요. 여기도 어려워. 자 더 쉽게. 요즘에는 이제 토크. 어떤 위주로. 토크예요? 이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면은 결국 아무 얘기나 하는 거예요. 그냥 두서없이. 그러니까 그냥 제가 살짝 보니까 그냥 본인 얘기 그러니까 그냥 쏟아내더라고요. 준비되고 키는 게 아니고 예. 키고 일단 얘기를 하는군요. 그죠? 여러분들과의 약속을 지키려면은 그 택시를 타야 되는 게 맞지만 택시는 기업 총수들이나 타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좀 그 요즘 그럼 하루 일과가 좀 어떻게 되세요? 11시에 늦지막하게 일어납니다. 아침 11시. 11시에 무지막하게. 11시에 일어나서 11시에 이제 모르죠. 또 아침 7시에 잘 수도 있는 거니까. 몇 시에 자요 보통? 한 2시에는 잡니다. 그럼 9시가. 그렇게 오래 자? 체력이 없으니까. 좀 오래 자둬야 돼요. 운동을 안 하니까 체력이 없어서 오래 자요. 일단 9시간. 그리고요. 일어나서 그럼 뭐예요? 11시쯤에 한 30분간 누워있어요, 계속. 일어나기 싫어서. 누워있고, 씻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12시에 이제 그 제 방송하는 스튜디오로 갑니다. 그럼 이제 오늘 뭐뭐 할지 좀 대충 얘기하고 네. 1시에 방송을 켭니다. 오후 1시에. 그러면 굉장히 방송을 빨리 시작하네요. 11시에 일어났으면? 아, 그쵸. 네. 그러니까 사생활이 거의 없죠. 네. 자느라 다 써가지고 사생활. 1시에 키고 한 6시, 7시까지는 계속 하는 것 같아요, 방송을. 와 생방으로 그냥. 예, 예. 와. 아니 생방으로 6시간을 해요? 근데 이렇게 알차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대화하듯이 하다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그럼 화장실 가서 한 5분 비우고 5분 비우고 뭐 할지를 여러분들이 좀 회의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임 한 2시간 말없이 하다가 주제가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또 막 얘기를 하다가. 그냥 실없이 얘기하다가 뭐 그러다 보면 또 7시가 돼요. 이게 지금 유튜브 구독자 수가 135만 명. 아니 근데 이게 좀 웹툰 그릴 때하고 지금 이게 방송하시는 그 수입을 봤을 때는 어떤 게 더? 웹툰 그릴 때는 그렇게 수익이 막 엄청 버라이어티하게 막 크지 않았어요. 그냥 그때도 괜찮았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유튜브 같은 경우는 그 광고가 매번 붙으니까 그걸로 이제 괜찮죠. 지금 수입으로 보면은 웹툰 때보다 지금이 훨씬 몇 배 되죠. 그때도 괜찮았는데 웹툰 때도 괜찮은데 그러니까 편하고 그러니까 이것만 하면 되니까 이게 또 잘하니까 되는 거죠. 지금 뭐 화장실 갔다 와도 막 그리고 저도 제 개인 SNS로 가끔 가다가 라이브 방송을 해요. 그러면
저의 팬분들도 예. 해서 소통 방송을 딱 키면 그냥 댓글로 남겨주시더라고요. 재미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전문 방송인 분들, 프로분들은 이 오디오 비는 거에 강박이 있어요. 그냥 오디오가 비게 냅두고 저 키즈 카페 주인처럼 나는 그냥 묵묵히 바라보다가 중간중간에 개입을 한다는 생각으로 하면 굉장히 마음이 편합니다. 채팅창에 자기들끼리 놀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막 저한테 막 뭐 이거 물어보고 유재석 씨는 지금 어디 있으세요? 하면서 유퀴즈는 녹화가 언제 이런 질문들이 오면 하나하나 대답을 다 해주고 있으면 아까 제가 물어본 거 있잖아요. 그걸 답해서 하는데 죄송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저 표정. 안녕. 아무래도 프로시니까 반응이 막 좀 별로 뭐 뜨뜻미지근하면은 부담돼서 또 못 키시는 것도 있죠. 뭐 그런 것도 있죠. 왜냐면 있죠. 재밌어야 되는 사람인데 그치. 그 반응 의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 같은 이제 뭐 아마추어 길바닥은 키고 재미없었다면 네가 재미없는 거지 내가 재미없어? 나는 재밌게 했으니까 상관없어. 약간 좀 그런. 이게 오히려 아마추어여서 저 마음 더 내려놓는 게 있어요. 편하게. 야 인생은 이말년처럼인데. 야 진짜. 잠깐 뭐 빵 좀 사올게 해서 10몇 분 비울 때가 있으면 제 동영상 틀어놓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한 10분, 15분. 왜냐면 편의점 가려면 좀 걸리니까 한 10분, 15분 갔다 오면은 잘하시다. 왜 이렇게 빨리 왔냐 그래요. 왜냐면 자기들끼리 얘기하느라 이게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첫째, 둘째가 알아서 놀아요. 첫째, 둘째가. 부모가 놀아줄 필요가 없어요. 첫째, 둘째가 놀게 그 시스템을. 방송은 이말년처럼. 깻잎 논쟁. 요즘에 굉장히 화제죠. 그러니까 내 친구랑 내 애인과 셋이 밥을 먹는데 내 친구가 깻잎을 못 대고 낑낑거리고 있을 때 내 애인이 친구의 깻잎 떼는 걸 도와줘도 상관없다. 아니다. 그건 기분 나쁘다. 저는 뭐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근데 나는 내 여자친구가 그러면 오히려 되게 고마울 것 같아요. 챙겨준다. 내 친구를 이렇게 따뜻하게. 뭐 두 분의 입장이 그럴 수 있겠지만 저는 살짝 약간의 보수적인 입장에선 굳이 그거를 왜 제가 내 친구랑 같이 나왔는데 내 친구가 깻잎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내 여자친구가 이렇게 해서 벗겨준다는 거는 깻잎을 아니 그러니까 벗겨줬다기보다 잠깐 잡아준 거지. 잠깐 잡아주더라도 잡아준 그러면은 거야. 그 얘기는 뭐겠어요. 그 전에도 계속 내 친구가 꼼지락꼼지락 거리는 걸 목격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너무 지나치지.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근데 사실 이 깻잎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그 고귀한 행동이에요. 우리 어린 시절에 깻잎을 엄마가 벗겨주잖아요. 엄마가 밥 먹을 때. 그죠. 이거 엄청난 정성을 그쵸. 그런 퀘스트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리고 내 친구도 문제인 거잖아요. 여자친구가 해줄 때 아니에요라든가 해야 되는데 그걸 뭘 아니오라 그래. 가만히 앉아서 아니 뭐 깻잎 잡아줄 수 있지. 그거는 암묵적으로 저한테 선전포고를 하는 게 아닐까. 뭐 제가 치사할 수도 있겠지만 저도 깻잎을 먹고 싶었지만 안 먹었을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러면 그거를 봤을 때는 나를 먼저 한 장 주고 그다음에 한 장을 줬으면 그나마 좀 괜찮은데. 근데 깻잎 하나에 너무 복잡하다 과정이. 되게 디테일해요. 그럴 거면 깻잎 안 먹고 말지. 근데 맛있잖아. 그리고 내가 얘기했잖아. 본능적이라니까. 사람이 뭔가 깻잎을 들었을 때 한 장 딸려 올라간다. 긴급 상황이죠. 그냥 긴급 상황이지. 지금 그거 바로 잡아줘야지. 시간이 2개 싸면 짠데. 아니 그렇긴 한데 굳이 그 깻잎을 먹어야 됩니까? 평소에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깻잎을. 아니 그럴 거면 셋이 밥 먹자는 말을 하지 말아야지. 근데 셋이 내 밥을 얘기는- 먹자고 한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암묵적으로 서로 동의하에 네네네. 같이 뭔가 그런 자리를 친구한데요? 갖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그 그럼.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깍두기나 뭐 잠깐만 다른 얘는 빠지고 우리끼리. 저는 심판 같아요. 이게 놀이터네. 예. 그나마 좀 괜찮아. 근데 깻잎 하나에 너무 키즈 카페 주인처럼 나는 그냥 묵묵히 바라보다가 중간중간에 개입을 한다는 생각으로 하면 굉장히 마음이 편합니다. 채팅창에 자기들끼리 알지. 셋이 밥을 먹자고 한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암묵적으로 서로 동의하에. 그럼 이건 어때요? 어떤 깻잎을 띄려고 하면 막 이렇게 아둥바둥 할 거 아니에요. 어. 그럼 제가 잡으면 여자친구도 한번 잡아줘요. 두 명이 잡아줘요. 이거는 두 명이 잡고 한 명이 복잡해. 그럴 거면 누군가 깻잎 잡으면 다 잡아. 그럴 거면 싸우지 말고. 그럴 건 먹지 마. 아니면 아예 깻잎이 나왔을 때 처음부터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다 같이 함실에서 다 떼어놓고 식사를 아니야. 그럴 거면 한 장 한 장 나눠. 네. 한 장 한 장 나눠. 배 돌려. 아, 근데 진짜 몰입하셔가지고 이거 근데- 논지가 되게 오래됐어요. 아니 이거 사실 없어도 저는 뭐 진행이 뭐 없어요. 별게 없어요. 없어요. 네. 근데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구분이 왔어요. 여자친구의 친구분이 왔어요.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아직 할 것도 많이 남았는데 아니,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들으셔야 돼요. 예. 그때 아까 손예진 씨는 좀 그랬잖아요. 빨리 좀 30대가 되고 싶다. 왜 30대가 좀 되고 싶었는지. 저는 20대 때는 되게 뭔가 불안하고 연기도 너무 못하는 것 같고 막 잘하고 싶은데 안 되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활동하시던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들 나이가 다 30대 중반 이렇게 되셨었어요. 그래서 나도 빨리 그 나이가 돼서 되게 멋진 배우가 되고 싶다. 항상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네. 30대가 되고 싶어요. 네. 이말년 씨는 좀 어땠습니까? 별 생각 없었어요. 그냥 게임 하느라. 그래서 시간 지나가니까 40이더라고요. 생각 좀 할 걸. 계속 그 가상세계에 있다가 나오니까 메타버스. 그러니까 얼리어답터. 너무 일찍 했네요, 제가. 메타버스. 헐, 망했어요. 사실 저는 그 가장 민망할 때가 뭐 요즘 엘리베이터 그 화면에 광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저께 그 주민분들하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갑자기 내 광고가 나오는 거예요. 그 특유의 표정이 진짜. 예. 이거 참. 그러니까 그러면 같이 그거는 노홍철이지. 이건 노홍철이지. 정말. 학창 시절에 인기는 좀 굉장히 꽤 있었죠. 인기?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 굉장히 많았다는 뜻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버스 타고 그러면은 이렇게 쳐다보거나 이런 분들도 좀 굉장히 좀 많이 있었다 그래요? 저는 나 이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얘기해 보세요. 5살 때인가 6살 때 엄마랑 같이 버스 타고 막 그렇게 다니잖아요. 예쁘다라는 그 의미를 알지 못했었던 나이였던 것 같아요. 근데 버스를 탔는데 사람들이 다 너 너무 예쁘게 생겼다. 그랬을 것 같아요. 너 너무 예쁘게 생겼다. 그래서 집에 와서 거울을 보면서 예쁘게 생긴 건 뭘까? 예쁘게 생긴 건 뭘까? 모르니까. 모르니까. 그게 나다. 예쁘다는 의미는 뭐지? 그게 나다. 그러니까 정답지 보면서 예쁘다는 게 뭘까? 그러니까 내 스스로 눈앞에 내 스스로 있는데.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나다. 예쁘다는 게 뭐지? 이런 거. 나 큰일 났다. 이거 지금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 그게 나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뭐 감정씬 찍기 전에는 이제 혼자 계속 마인드 컨트롤을 하잖아요. 그렇다고 뭐 막 연습할 수도 없고 특히나 감정씬 같은 것들은 갑자기 나오는 즉흥적인 되게 라이브한 것들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이제 그거를 생각하면서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이제 화장실을 갈 때 진짜 씻으면서도 되게 경건해져요. 그래서 내가 이번 씬 잘 할 수 있게 이제 뭐 스스로 계속 다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 링 위에 오르는 권투 맞아요. 선수처럼 현장을 이렇게 가서 최선을 다하죠. 네. 나름의 우리는 큰 전쟁의 전투를 맞아요. 치른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좀 얘기 듣고 비슷한 생각을 하는 그런 녹화들이 있어요. 뭔가 이거 조금 잘 돼야 되고 이건 확실하게 내가 해내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씬도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럼요. 감정 씬이라든가 네, 이게 중요한 씬들. 씬들. 예, 그러면 진짜로 좀 그런 생각을 좀 하죠. 예. 유퀴즈 녹화는 그냥 빵 먹다가 그냥 그거 진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편하게 하셨는데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아까까지 저랑 수다 떨다가 들어오셨잖아. 아니 이게 사실 뇌를 연구하는 뇌과학자라고 하시는데 가끔 그런 얘기 들었어. 우리 그 일생을 살면서 우리 사람이 뇌의 어떤 뭐 능력을 뭐 20%도 못 쓰고 뭐 몇 저도 프로 옛날 싸이월드에서 봤어요. 뭐 그죠. 예. 진짜 옛날부터 있었던. 아니 그 예? 뇌과학자시니까 뭐 여쭤보고 싶어서. 예. 사실은 우리 뇌는 항상 늘 전체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요. 예. 다만 그 능력을 최대치로는 발휘를 안 합니다. 왜 그런 거예요? 그럼 죽습니다. 그래요? 예. 왜요? 뇌가 에너지를 사용을 해서 예. 뇌가 역할을 하게 되는데 에너지를 너무 많이 사용하게 되면은 열이 많이 발생하고 과부하가 걸리나요? 예. 그리고 뇌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온도가 너무 올라가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뇌는 초저전력 설계로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의 에너지로 그 잠재력을 평생에 걸쳐서 쓰기 때문에
아주 절전을 하면서 오랫동안 이렇게 사용을 하죠. 그럼 궁금한 게요. 네. 어떤 미친 과학자가 뇌에 쿨링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춰놓고 이거를 뇌를 거의 한 최대한도로 쓴다고 하면은 진짜 사람이 똑똑해질 수 있나요? 그거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뇌 혈관이 굉장히 많이 나는 있고, 속으로 저런 쓸데없는 질문을 하나 하고 생각했는데 교수님. 실제로 뇌는 혈관들이 이렇게 굉장히 활발하게 구성이 돼 있어서 그리고 쿨링 시스템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제로 이 뇌가 쿨링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요? 되게 옛날 사람인데도. 네네. 아니 그 누구나 다들 평소에 저 사람이 나의 사랑의 대상이 될까 고민하는 건 똑같은데 좀 그 기준이 좀 낮으신 분들 있잖아요. 예. 그래서 금방 저 사람도 내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또 고백을 하고 금방 사랑에 빠졌다가 또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빠지고. 그 몸 안에 결제 시스템인데 도장 막 찍는 결제 시스템이 있네요. 통과. 네. 이거 정말 좋은 답인데요. 제가 수업 시간에도 한번. 저 3점. 침착맨 지금 감정이 막 통과,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뭐예요? 의사 결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에 빠지고 하지만 그거에 따라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의사를 결정하는 이 사람과 연애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의사 결정이 좀 빠르신 분들도 있고 좀 느리신 분들도 있고. 와. 근데 꼭 경험을 못 하셨습니까? 지하철에서 처음 그녀를 만났을 때 주변 사람들 뿌옇게 보이고 그 사람만 보이고. 없으셨습니까? 아니 뭐 없다. 없었어요? 없다고 하면 또 이상해지는. 아까 막 주변이 막 뿌옇지도 않던데. 근데 우리 뇌가요 원래 주변이 뿌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 카메라를 보고 계시면요 주변이 사실은 다 뿌옇게 보여요. 거기 집중해서 보세요. 맞아. 진짜 그러네. 근데 주변은 뿌였습니다. 주변이 잘 안 보이네요. 그래서 우리 이거 눈 하나에 구조가 사랑하는 사람을 찾거나 내가 몰입의 대상을 찾거나 거기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근데 유재석 씨가 그걸 경험 못한 거는 거기에 집중을 안 하고 주변을 이렇게 했어요. 교수님,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했어요. 이거 얘기하시는 거구나. 에이, 그러면 그렇죠. 그건 당연하죠. 내가 몰입하는 대상이 나오면 그거 당연히 그런 거죠. 저도. 한편으로는 이거 좀 씁쓸하기도 한데요. 이게 뭐 사랑에 어찌됐든 유효기간이 있다. 유효기간 끝났거든요. 1년에서 17개월이니까. 그죠, 끝났죠. 저 결혼 이제 10년 됐으니까. 근데 또 그걸 또 순순히 그렇게 있다. 이게 과학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이것도 오늘 TV 보시면서 과학적으로. 또 연인 사이에 뭐 부부 사이에 또 얘기 또 많이 오고 가겠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정상인 게 아니다 막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사모님한테 실제로 교수님이 사랑의 유효기간은 1년이야. 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사랑의 유효기간이 있고. 근데 교수님도 요 질문에는 영원한 사랑은 상당히 없어. 좀 멈칫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사랑의 유효기간이 명확하진 않은데 아니 아까는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그거를 일년이라고. 상대방 질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배우자가 나 정말 사랑해? 뭐 이렇게 얼마나 사랑해?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잘 대답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은 상대방의 질문 의도를 파악하고 대답을 해야지. 뭐 그냥 우리가 이렇다고 해서 아니 1년이 지났잖아. 나 사랑해? 17개월이 지났잖아. 이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신 거죠, 그죠? 그렇죠. 낭만적인 사랑의 그 유효기간이 있고 있다. 그보다 더 깊은 사랑이 시작된다. 그렇지. 2차 사랑.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해야겠다. 2차 사랑. 사랑은 계속 이어진다. 그러나 우리 그 감정적으로 그리고 열정적인 그런 어떤 뜨거운 불타오르는 막 미치겠는 그런 사랑은 유효기간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다. 그죠. 자, 이것을 뭐 사랑은 뭐 1년에서 17개월 사이 끝난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뇌과학적으로 좀 이런 것들을 빨리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게 뇌과학적으로 예를 들면 보세요. 제가 문제를 내볼게요. 이말년 씨한테. 좋아요. 돌고래가 예. 물 위로 뛰어오르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떠오르겠습니다. 지금부터 돌고래를 생각하지 말아 보세요. 계속 생각나죠? 나는데요. 그죠? 예.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를 잊어버렸다는 걸 확인하려고 그러면 그 기억을 다시 끄집어내야 됩니다. 예. 의식하지 않으려고 하는 걸 의식하기 때문에 그 의식한 것 때문에 의식하려는 게 계속 의식게 되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정리해 줘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의식하지 않으려는 것이 이미 의식하는 것이라서. 지금 말씀하신 거 한마디로 말하면 메타인지라고 그래서요. 메타인지요. 예, 아는 것을 아는 기능이 메타인지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잊어버리려고 자꾸만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메타인지 기능에 의해서
우리가 그 과거의 기억을 계속 소환하게 되는 거죠.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뇌는 시간이 지나면 그걸 다 아름다운 추억으로 이제 포장하는 그런 놀라운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이야기란 얘기예요? 포장 기능. 포장 기능.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이별을 경험했을 때 그거를 나를 무시했다거나 뭐 나를 사랑하지 않다거나 그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그냥 아름다운 추억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EBS에서는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에 공평하게 기회를 줘요. 특정 학교만 찍을 수는 없으니까. 거의 그 말투가 교수님이시죠? 그렇습니까? 이게 되게 차분하고. 예. 그렇죠. 귀에 쏙쏙 들어오네. 예, 그래서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전국에 있는 한 20개 정도의 학교에 EBS에서 이제 공문을 보내주셨어요. 어쩜 이렇게 진짜 교수님처럼. 저희가 이제 두 학생을 찾고 있다. 그래서 함께 멘토 멘티를 하면서 함께 공부할 친구들을 찾고 있는데 정말 감사하게 어떻게 또 저희들을 그 와중에 선택해 주셔가지고 본인 입장에선 감사하지만 약간 아니 꼴찌로. 규민 씨 입장에서는 어떠셨어요, 규민 씨는? 저는 뭐 20개 학교 뭐 그런 거 처음 듣는 얘기. 그러니까 이 내막을 전혀 모르고 있군요. 네네네. 네, 근데요. 이제 저도 1학년 때 반장이었고 이 친구도 이제 반장이어서 좀 볼 기회가 잦아졌다가 이제 갑자기 친구가 오더니 그런 멘토 멘티 프로젝트가 있는데 꼴찌란 말 딱 빼고 솔깃하셨구나. 그냥. 네, 이거 대학 갈 때 스펙으로 써야겠다. 그치, 그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뭐 했으니까. 그렇지.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솔깃해서 한 건데 방송 딱 나오고 보니까 전기 꼴등으로 이제 그건 처음에 몰랐어요? 네. 이게 그쪽 PD님한테도 들은 적 없고 그냥 두 학생이 함께 짝을 이뤄서 함께 공부하는 그런 프로젝트로 그러니까 그 저도 정도로 처음에 알았구나. 알아서. 네네. 한참 감수성 예민할 때 그러니까. 길거리 지나가면 차 꼴찌 지나간다고 사람들이 눈으로 막 말할 거 아니야. 맞아. 이게 사실 꼴찌라는 단어가 주는 좀 폭력성이 있거든요. 있어요. 그 당시 PD님도 오셨어야 되네. 나중에 중간 인터뷰로 그 PD님을 한번 좀 섭외를 해서 왜냐면 PD님 입장도 좀 있어요. 그쵸, 있겠죠. 그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또 억울할 수 있어요. 아니 근데 실제로 도현 씨가 전교 1등이고 규민 씨가 꼴찌가 맞나요 그 당시에? 성적상으로는 제가 그때 성적이 없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하자마자 코뼈가 부러져서 시험 날이 겹쳐서 시험 못 보고 성적이 없는 상태였으니까 PD님 측에서도 쟤는 꼴찌네 뭐 이러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시험을 못 치렀기 때문에 이제 시험 성적이 없는 거지. 네. 그 꼴찌는 아닌데. 당연하죠. 네. 네. 근데 저는 봐봤자 누가 보겠어라는 생각에 또 다큐잖아요. 네. 그래 뭐 그냥 하자 해서 부모님한테 그냥 할게요 그러고 했는데 전화 진짜 많이 받으셨을 텐데. 그쵸. 이게 사실은 에이 누가 보겠어 하지만 되게 많이 봐요. 엄청 많이 봐요, 엄청 많이 봐요. 생각보다 연락도 되게 오고. 많이 봐. 특히 다큐일수록 어른들이 많이 봐요. 되게 많이 봐. 맞아. 다큐여서 더 독이 됐어. 완전. 예. 주변에서 좀 알아보는 분도 좀 있지 않았을까요? 어땠을까요? 도윤 씨하고 규민 씨 다. 진짜 간혹 가다가 막 지하철 탔는데 옆에서 사진 한 장 찍으실래요? 그래서 사진도 한번 찍어본 적 있고. 네. 그럼 규민 씨는 어때요? 아니, 저는 이제 뭐 PC방을 갔는데 PC방 알바분이 알아봐 주시고 핫컷 도시락 가서 이제 뭐 주문하려고 앞에 아주머니가 며칠 전에 그 방송 나오지 않았냐. 네. 그럼 뭐 추가로 뭐 조미김이라도 하나 뭐 더 넣어준다거나. 뜻을 자주 갔거든요. 조미김이 200원인데 200원이라도 뭐 좀 더 넣어줄 수도 있잖아요. 그 정도의 반가움은 아니에요. 그 정도의 반가움.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규민이한테 많이 미안했어요. 왜냐하면 그치. 저야 저의 삶을 살았던 것 같은데 프로젝트 자체가 규민이가 저에게 모든 것을 맞춰야 되는 그런 취지였단 말이에요. 때로는 규민이한테 막 싫은 소리를 해야 될 때도 있고 또 막상 나온 다큐를 보니까 너무 제가 말을 너무 조금 험하게 해준 것 같아가지고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어떤 말이 조금 제일 좀 미안했어요? 공부할 때 토하면서에 막 토 나올 것 같다 그러면 봉지를 가져서 토하면서 하란 말이야. 막 그런 말들 한단 말이에요. 리액션이 좋다. 제가 리액션이 되게 리액션이 이렇게 떨어뜨림. 와. 근데 뭐 이렇게 뭘 못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네. 근데 반대로 도윤 씨도 규민 씨 때문에 좀 내가 이런 거 좀 신기했다 내지는 이런 걸 좀 영향을 받은 게 좀 있을까요? 네, 사실 제가 규민이 그림을 처음 이제 보게 되었어요. 근데 저는 거의 뭐 예술 작품을 본 줄 알았어요. 그림을 너무 잘 그리더라고요. 진짜 잘 그렸어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구나. 근데 이제
뭐 국어, 수학, 영어를 잘하는 것도 그 많은 장점들 중에 극히 작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렇지. 학교에서 공부 좀 한다고 전혀 교만할 게 아니고 전혀 자랑할 것이 아니고 나는 그냥 정말 감사하게 이 부분에 작은 재능이 있을 뿐이고 규민이는 또 그림이라는 면에서 또 다른 큰 재능이 있구나. 그러면서 서로가 이렇게 각자 장점들이 다르니까 칭찬에 약한 타입인가 봐요. 네, 좀. 칭찬하니까 막 어쩔 줄 몰라. 막. 차라리 욕을 해줘. 하더니. 저랑 좀 비슷한 게 많네요. 저도 막 칭찬받으면 막. 이게 저기 조셉이 방송 보면 많이 위협을 받아요. 아, 제가 너무. 일단 말년이가 흐름을 끊었나요? 끼는 걸 기가 막히게 껴요. 잘한다. 말년이 잘해. 괜히 또 길어질까 봐. 아니. 아니 규민 씨는 좀 어때요? 어릴 때, 아기 때는 뭐 비둘기? 비둘기? 네. 왜요? 학교 가는 길이 너무 막 돌아가고 막 하는데 날아가고 싶어가지고 비둘기. 네. 나 무슨 말을 못해, 인간 말을 못하잖아. 나 근데 이걸 알잖아요. 학교 가기 막 싫은 날. 예, 그렇죠. 막 저렇게 새처럼 날아가고 싶다 막 이런 생각 가긴 가야 되니까. 하거든요. 네. 나 이게 좀 너무 저는 돌 되고 싶어요, 돌. 돌은 가만히 있어도 누가 뭐라고 안 해. 서로인데 또 뭐 삶에 바쁘다 보니까 연락이 좀 뜸했다. 7년 만에 다시 보니까 좀 어떠셨는지 서로. 근데 정말 우연치 않게 제가 얼마 전에 생일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카카오톡에 생일 공개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저는 7년 동안 그걸 공개를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올해 왠지 이 느낌에 왠지 그 공개로 설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공개로 딱 돌렸는데 그날 딱 규민이한테 딱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잘 지내냐? 그러더니 일주일 있다가 야, 유퀴즈에서 연락이 왔더라. 그렇게 이게 연락이 트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또 딱 일주일 전에 그런 또 우연히 또 인연이 닿아가지고 생일 선물이네, 생일 선물. 맞습니다. 어떻게 7년 만에 또 그렇게 또 생일 축하한다고 또 문자를 보내게 됐어요? 갑자기 또 그의 우리는 때문에 다큐가 뜨고 해서 이 주변에서 막 연락 오고 해서 생각이 나서 그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비둘기가 됐네요. 진짜 그러네. 소원 성취했네요. 그 또 보니까 또 비둘기 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왜냐면 귀가 작아요. 내가 아까부터 계속 생각했거든요. 아니 거기까지 가지 마. 아니 귀 작은 건 왜 얘기해? 아니, 좀 비둘기가 귀가 좀 작으니까. 예. 그죠. 근데 비둘기 좀 닮았어요. 닮았어요, 진짜 닮았어요.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10년 됐을 때 다시 한번 찍고 싶다 이런 다큐를 얘기를 하셨는데 10년 뒤에 다시 다큐를 찍는다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 것 같은지 뭐 3년 후인데 3년 후에도 뭐 그때는 좀 깜찍하게 살고 있지 않을까. 이쁘고 귀엽고 깜찍하게. 학창 시절 귀여웠고 지금은 이쁘게 군복무중이었다면 3년 후에는 깜찍하게 있지 않을까. 예, 깜찍한 비둘기가 돼서